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 넘게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900선을 무너지면서 2,839.01포인트에서 장을 마감 지었고요. 2.42%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2.69% 하락을 한 가운데 965.63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감 지었네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수급상은 개인이 끌어주는 하루였습니다. 7,338억 원 물량을 담았고요.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 보인 가운데 기관은 6,400억 원으로 외국인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어제와 대비되는 모습이었네요. 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닥의 수급 상황, 오늘은 기관이 끌어주는 하루였습니다. 1,045억 원 물량을 담았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 외국인은 829억 원, 개인은 246억 원 덜어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난세용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화요일마다 든든하게 책임을 져주고 계신데 내일도 좀 부탁을 드리게 됐어요. 내일도 알겠습니다. 방송해 주신다고요? 네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특별히 수요일 1부와 2부 난세용님과 또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프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용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0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분위기 살짝 엿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입장을 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파랑파랑 내기자님 들어오셨고요. 또 SK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네, 힘든 장세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힘내세요라고 또 드래곤님께서 남겨주셨는데 혹시 또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남겨주시면 오늘 2부까지 난세용님께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께서 한 줄 평을 남겨주는 오늘장 주식왕 한 줄 평, 공포의 오미크론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미크론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군요. 공포의 네네. 오미크론. 어제까지만 해도 네.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이 걱정할 거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들 오늘 증시를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네.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뭐 네. 웃지는 않았지만 이제 울다가 조금 이제 웃으려고 하다가 오늘 다시 이제 울고 말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기존의 가염 백신이 예방 효과가 있느냐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보면 제가 뭐 주말이나 어제 오늘 계속 뉴스를 보니까 이게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다가 또 좋은 뉴스도 나왔다가 안 좋은 뉴스도 나왔는데 아마 결정적인 건 일단은 이제 포르투갈에서 이제 축구 시합을 했는데 그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감염이 되는 바람에 이제 몰수패를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되면서 아 이게 오미크론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또 잘못하면은 우리가 예방이 안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공포심 때문에 오늘 이제 투매가 나왔는데 사실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제가 항상 우리 그 시황을 볼 때 이제 우리 단순히 뭐 거래소나 코스닥 이걸 볼 게 아니라 이제 선물이나 옵션을 같이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계속 한 2달, 3달 동안 보면은 그 외국인들의 어떤 옵션 포지션은 계속 하방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콜옵션 매수, 뭐 풋옵션 매도를 되지만 실제적인 거는
오늘 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풋옵션에서 아마 외국인들은 수익을 많이 취했어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식장을 봤을 때 단순히 뭐 종목을 봐서 뭐 테마주나 이런 걸 봐서는 문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읽을 때는 이런 어떤 단순히 거래소 코스닥에 외국인이나 개인들이 뭐 매수다 매도다 이거보다는 일단은 선물이나 옵션까지 같이 보는 이런 안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뭐 제가 계속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외국인들은 지금까지도 이달에 들어서도 이제 옵션에 있어서는 계속 하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만기가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럼 이제 9일 날이 만기니까 이제 만기까지 지금 이제 한 9일 남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옵션 만기가 아니라 선물 옵션, 뭐 주식 선물, 주식 옵션 해가지고 네 가지가 겹치거든요. 그래서 네 마녀의 날이라 가지고 이제 컷오프 데이가 이제 위칭 데이가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과연 반등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그동안의 선물에 있어서는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는데 지금 순매수 금액 자체가 잔고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한 번의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 건 우리 예탁금이 작년에 보면은 뭐 거의 70조도 넘고 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지금은 이제 64조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예탁금이 조금 64조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거지만 지금 우리 이런 자금들이 다 어디로 몰리냐면 공모주에 몰리고 있거든요. 공모주에 몰리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또 이제 비상장 주식에 또 많이 또 휠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공모주가 상장이 되기 전에 일단 물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비상장 주식으로 또 많이 지금 또 매기가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비상장 주식도 몰리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 또 서학 게임에도 생기고 또 가상화폐 쪽 뭐 이쪽에도 계속 이 자금이 흩어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식시장이 뭔가 유입이 되는 이런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뭐 공매도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허락해주는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주식이 오르는 것보다는 하락을 해야지만 일단 수익이 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구조가 뭔가 빨리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주변 상황은 좀 안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이제 오늘 이렇게 하락하고서 만약에 내일도 아침에 아마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만약에 반대 매매가 나와서 어떤 투매가 나온다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내일이 아마 바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식을 이미 뭐 손절하는 시기는 늦었거든요. 손절은 뭐 해봐야 지금 거의 바닥에 또 팔는 이런 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 오늘 뭐 오전에 팔기 전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차분히 일단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은 컴퓨터를 끄시고 여행을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장을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손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예 이럴 때는 아마 좀 컴퓨터를 끄시고 쉬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어떤 그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진짜 정신력의 싸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증시인데요. 오늘장 증시 2.6%, 2.4% 어마무시하게 정말 빠졌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선물 지수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느끼고요. 미국 증시도 살펴봐야 되는데 네, 여기까지 공포의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쿼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난세용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알찬 분석을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용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해 주시고 남겨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다가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 투자 노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또 확인을 해서 전문가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너가 상담소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또 계속해서 시작을 해볼 텐데 네, 투자 노트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단 이제 시향을 다시 한번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아까도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코스피가 2.4%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지금 2.69%. 선물도 일단은 중간에 보시면은 373.35에서 2.25% 하락을 했죠. 사실 보면 이제 오른쪽에 오늘 보면 이제 아침에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다우도 오르고 나스닥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무려 4%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많이 오를 것을 예상을 했는데 오전 아침까지는 이제 그런 어떤 예상대로 갔지만 이제 오후 들어서 많이 tum에 나와서 빠졌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빠졌거든요. 1187원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가도 지금 거의 뭐 오른다 오늘 올랐지만은 아직은 이제 70불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80불도 넘고 했었는데 어쨌든가 유가도 어느 정도는 일단 안정세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투자자 매매 동향은 오늘 콜옵션을 일단 매수를 했고 이제 풋옵션은 이제 매도를 순매도인데 이게 이제 풋옵션을 정리한 거로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계약수로 본 건데 오늘 풋옵션이 이제 19,000 계약이 일단은 줄었는데 이거는 보면 아직도 풋옵션의 누적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뭐냐면은 아직도 외국인들은 이제 하방 쪽으로 그러니까 지수가 더 빠지는 것 쪽에 옵션을 베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어떤 풋옵션이나 콜옵션의 어떤 그 계약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금액보다는 계약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금액 대비 계약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는 현재 가격보다 먼 외가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용어로 아마 그쪽에 많이 외국인들이 이제 담궈놨기 때문에 아마 거꾸로 있는 우리 또 개인들이 또 잘못하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개인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수급을 항상 이제 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제 보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카카오, NC소프트, DBIT, 후성, HMM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전자나 하이닉스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카카오라든가 뭐 NC소프트, DBIT, 후성 이제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계속 이제 기관들이 사는 종목, 외인들 사는 종목이고 이제 매도한 종목은 이제 솔로스 첨단 소재 이제 그 동안에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는 어느 면에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둘째 하나는 역시 이제 이날부터 카카오페이하고 뱅크를 엄청 삽니다. 기관 외국인이 계속해서 아마 최근까지 사서 올랐었죠. 어제까지도 올랐는데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에 빠졌지만 일단은 카카오페이하고 뱅크를 샀고 그다음에 SD 바이오센서도 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가다 이제 평소에는 안 나온 종목들이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다. 이런 종목들이 며칠 동안 올라가요.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쌍끌이 매수해서 오른다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이제 안 나오다가 튀어나온 종목들은 이게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우리가 또 유심히 이렇게 발굴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그냥 볼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다음에 이제 효성 첨단 소재 DBIT 계속 사고 있죠. 네. 초반에 이제 많이 올랐지만 이제 또 매물이 나왔어요. 근데 매도한 정보는 뭐 네이버, 갖고 셀트리온, LG화학, LG전, 현대차, 기아, 바이오로스 큰 의미는 없어요. 이런 종목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4일 날 보시면은 역시 카카오페이를 샀죠. 그다음에 SKC를 많이 샀어요. SKC. 그래서 SKC가 이번 주 제가 이제 목표가 올린 거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발표를 할 텐데 네. SKC가 이제 2위인데 SKC가 이제 왜 지금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나 그럼요. 기관이 사가지고 이제 SKC가 수익률이 거의 좋았는데 이제 SKC가 새롭게 들어왔고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도 또 매도하다가 오늘은 또 이날은 또 매수로 돌아섰고 후성도 계속 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뭔가 이제 후성도 올라서 조정받고 이제 계속 사니까 뭔가 또 이제 또 상승 흐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근데 역시 네이버나 SKI테크놀로지, 포스코, 기아, 대한항공, 현대차, K카. 그래서 K카도 최근에 좀 올랐었는데 다시 빠지고
이제 대한항공도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떤 위드 코로나 가지고 이제 리오프닝 해가지고 대한항공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한항공은 이런 악재에서도 이제 화물의 어떤 그 수익이 그동안의 어떤 여객의 감소를 커버하고 남달아 가지고 이제 모든 증권사들의 탑픽이 대한항공이에요. 항공주에서는 다른 거는 다 매도지만 대한항공은 매수였는데 역시 이제 흐름에 따라서 대한항공도 지금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 또 저가에서는 일단은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날은 그래서 뭐 특별한 의미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5일 날은 이제 역시 카카오페이를 사죠 뱅크하고 그다음에 카카오까지 사고 뭐 포스코 케미칼,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응급제 관련해가지고 또 뭐 재료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 나와서 포스코 케미칼이 또 강하게 기관들이 샀고요. 그다음에 하이브가 또 이제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전자, 기아 뭐 다 일반적인 종목들이 그다음에 역시 금융, 은행주들이 일단은 매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역시 카카오페이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기관화 외운들이 지난주에 주춤적으로 샀고요. 그다음에 DBI텍 후성은 이제 초반에 샀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이제 초반 막판에 샀고, 이제 카카오뱅크도 샀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계속 수익을 내면서 올라왔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무너졌지만 어쨌든간에 지난주에 우리가 카카오페이하고 뱅크는 있던 기관화 외국인이 이제 개인들은 전부 털렸고 이제 개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이렇게 사가지고 올리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일단 기관의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을 그 수익을 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된다. 물론 이제 개인들이 사서 올리는 종목도 많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이 올리는 건데 이런 일반적인 종목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전략적으로 개인들한테 수익을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철저하게 그걸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사다가도 또 갑자기 또 매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조심을 하면은 일단 뭐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어떤 지금 장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지키는 것도 투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우리가 그래도 이런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어떤 매매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많이 관찰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테마주 하시는 분은 테마주만 하는데 테마주가 뭐 오늘 이미 뭐 장 시작하면서 오른 종목을 잡기에는 불안하잖아요. 그거 미리 잡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전략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10번에서 9번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한 번 실패하면 완전히 거기서 그대로 토해내는 이런 장이기 때문에 테마주는 하더라도 그 비중을 작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또 테마주를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뭐 1년 들고 있어봐야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테마주도 이제 조금씩 하면은 재밌어요. 뭐 한 주 정도, 2주 정도 해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뭐 저기 수익이 나면 뭐 점심값 벌어도 생각하고 이름은 그냥 아예 뭐 그냥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테마주에 몰빵을 하다 보면 그럼 완전히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피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매수를 보면 이제 NC소프트가 H&M, 효성첨단소재, SD 바이오센스, SKC, 포스코케미칼, 하이브, LG 이노텍. LG 이노텍을 꾸준히 사고 있어요. LG 이노텍. 요거 네. 이제 계속 목표가도 계속 올리고 있고 오늘 또 목표가를 또 올리는 증권사가 있더라고요. NH증권이 또 목표가를 올렸거든요. 이제 전에는 뭐 30만 원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목표가가 이제 40만 원인데 LG 이노텍도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에 또 이런 또 탑픽 종목이 이제 LG 이노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밑에 있는 것들 한 번 샀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종목들 유심히 봐야 돼요. 이런 종 언제 또 오를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기아, 네이버, 포스코, LG전자, LG화학, 신한지주 해가지고 뭐 뻔한 종목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LG 그룹주들을 계속 팔고 있고 포스코도 이제 이런 철강 이런 대형주들은 사실 상승을 해도 제가 볼 땐 많이 올라 20%예요. 그렇지 않으면 10%, 5%에서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네. 이제 빠지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는 우리가 수익 면에서는 수익면에서는 안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뭔가라도 이제 방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큰 자금들은 사실 이런 거 매매를 해서 어떤 매매 차익도 중요하지만
좀 지키면서 이제 배당 관련 이런 것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대형주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3만 이온 이런 전법을 하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주식이 360을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360 들고 있으면서도 또 아마 회전율이 우리가 보통 보유 기간이 2.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회전이 빠지는 결국은 뭡니까? 이제 이 수수료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매매도 물론 이제 우리 뭐 단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데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순식간에 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과연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는 종목을 이제 선호하실 수밖에 없어요. 테마주도 했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종목보다는 이제 매매 타이밍이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갑자기 튀어나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어떤 타이밍을 잘 보면은 의외로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네, 코스닥 살펴볼까요? 코스닥으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또 이 종목도 이제 튀어나왔죠. 갑자기 튀어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도는 LNF 뉴 해가지고 네. 지금 뭐 뉴도 한참 뭐 지옥인가요? 그 때문에 요새 뭐 재미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어떤 영향을 못 받는 것 같고 그다음에 LNF는 워낙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익 실현 차원으로 보는데 네. LNF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우리가 비중을 제로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조금씩이라도 일단은 들고 가는 종목이 LNF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23일에도 주성 엔진의 네.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이제 시세가 한번 내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위메이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아에서 뭐 셀트리온은 요새 막 등락이 엇갈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고 이런 아주 단타치기엔 좋은 종목이 요새 셀트리온 삼형제예요. 단타치기 좋죠. 오히려 네.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24일 날은 또 다날이 그동안에 조정을 받았는데 이날은 또 다날을 개인 기관들이 많이 샀죠. 그래서 시즌 게임빌, 카카오 게임즈 게임주들도 다시 사고 있고 그다음에 컴투스, 테스나, SNS 반도체 주들을 또 팔고 있어요. 이날부터.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이런 또 카지노즈 팔고 있고 이오테크 이건 반도체 주들을 또 24일부터는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던지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주들이 오르다가 지금 다 다시 주저앉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25일 날 보면은 역시 카카오 게임즈, SD팜, 비덴트, 위메이드, 위지스튜더, 덱스터래 가지고 또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네. 여기 갑자기 튀어나온 게 SD팜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SD팜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목표가를 올렸는데 굉장히 좋게 썼어요. 그래서 SD팜을 저도 보고 있었는데 이제 놓쳤는데 SD팜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네. 이미 그 레포트가 나왔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이제 SD팜이 이제 지금 외국인 기관이 사면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주식이어서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뭐 매주 하는데 여러분들도 매일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한 1, 20분 투자하면은 저는 이게 자료를 만들어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그 뉴스 나온 거 보시면은 이게 네. 네이버에 나오거든요. 보시고서 그냥 기관 외국인은 양쪽을 놓고서 동시에 산 거 찾으면 대충 나와요. 안 나오니까는 그동안에 안 보였던 종목들이 이제 다크호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뭐 SD판 같은 것도 이제 하나의 예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CJ, ENM, LNF 또 스튜디오, LNF 계속 팔고 있죠. 그렇네요.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팔고 있는데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도 제가 한번 그 방송 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탑픽 종목이에요. 이 엔터 쪽에서는. 근데 이제 또 그동안에 좀 올라가지고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어느 정도 또 저점이 오면은 이런 종목들 이제 선침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6일 하면 또 HK 이노은이 나타났어요. 위메이드, 시젠, 펄어비스, 에코프로, 대주전자재료. 이제 뭐 이거는 뭐 쿤즈전자라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도 시세가 났다가 다시 또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이제 등장을 한 게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이제 HK 이노엔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가지고 이걸 매도를 했고요. 저희가 뭐 정리를 해보면은 역시 지난주에는 이제 기관화 외에는 산 중에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시젠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LNF 이렇게 돼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 시간이 한 5분 남은 일단 적정가 상향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LG 이노텍을 이제 35만 원까지 목표가를 올렸고요. 오늘은 이제 40만 원까지 올린 증권사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 지난주에 0.5% 올랐고요. 그다음에 SK스가 이제 키움증권에서 추천을 했는데 올렸는데 4.45%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펄어비스가 4.48에서 펄어비스가 1인데 뭐 게임주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 게 제가 뭐 게임을 그거를 해봤어야 뭐 말씀을 드리는데 게임주는 저는 그래요. 네. 그 사실 뭐 게임하는 사람들이 유저가 이 장단점을 잘 알기 때문에 사실 게임을 이렇게 추천하는 어떤 어널리스트가 이제 게임을 해보고서 저는 추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잘못 추천한 것 같고 단순히 뭐 조회수나 이런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게임을 해봐야지만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임 중 웬만해서는 설명을 잘 안 해요. 뭐 추천은 뭐 증권사 추천한다라도 뭐 알아야 설명을 하죠, 그렇죠? 검은 사막이 어떻게 이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게임을 하면. 그래서 웬만해서 저는 게임주는 설명을 안 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SKC야 뭐 이런 정도 일반적으로 오늘은 SKC를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골프전 두선 하나투어. 사실 하나투어는 모두 투어보다 어떤 그 재정적인 면에서 작년에 이제 올해 막 4억도 매각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투어는 좀 안 좋다고 봤는데 또 뭐 추천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상반기만 해도 그 여행업계에서는 하나투어보다는 오히려 모두투어가 좀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산은 아시다시피 자금이 계속 안전 기업이거든요. 이번에 뭐 두산중공업에서 뭐 인프라커 유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맞아요. 빠졌는데 네. 이 두산그룹 항상 이런 한계 기업에 그러니까는 뭐 망하진 않겠지만 자금력이 안 좋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두산그룹은 뭐 네. 어떤 이슈에서 모르지만 항상 이 종목은 항상 배반을 해요. 이게 어떤 때 갑자기 오를 수는 있지만 항상 보면은 네. 이 종목은 제가 관찰을 해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마이너스 나는 종목이 두산그룹이에요. 뭐 야구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업은 그렇고 그다음에 골프전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잖아요. 정말 많이 골프했는데 올랐네요. 이제 이것도 이번에 또 목표가를 올렸지만 이 종목도 7%대에서 하락을 해가지고 지난주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8%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 제가 또 이제 다음 주에 분석을 하는데 네. 어제는 목표가 올린 종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제가 그 8시 50분까지 네. 그 이에 뭐 네오이즈인가 하나 뭐 나온 것 같은데 없었고 오늘도 딱 두 종목이에요. 오늘도 있었어요. 목표가 올린 게. 그러니까는 LG 이노텍하고 한 종목이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40만 간에 원 올렸다는 예. 게. 그래서 네. 지금 증권사들이 이제 이 오미크론 때문에 목표가를 올리지 않아요. 그냥 유지하기 때문에 아마 네. 다음 주에는 뭐 종목이 2개 가지고 일단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SKC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이 된 데까지 말씀드리고 네. 나머지는 이제 2부에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SKC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SKC는 유럽의 배터리 신증설 확대했다는 수혜 전망해가지고 이제 SKC가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있는데 이제 폴란드에도 이제 동박 플랜트 공장을 짓겠다라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의 9천억을 투자를 해서 2023년까지 5만 톤의 생산 능력을 이제 확보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또한 또 추가 투자를 통해서 2025년까지 유럽 지역에서 이제 5만 톤이 아니라 2배인 10만 톤까지 확대를 하는데 이러한 어떤 이 회사 능력의 어떤 무려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결국에는 우리가 주가가 오르는 거는 LNF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증설을 하면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증설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죠. 수주. 미리 뭐 선주문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수요 예측이 어떤 긍정적이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증설을 하는 이런 어떤 그 기업들은 결국에 언젠가는 주가가 오른다는 거가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럽 지역에 일단은 생산 능력을 이제 확대를 한다. 이제 SKC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유럽 지역에 일단은 그동안의 어떤 그 생산 능력이 굉장히 얼마 안 됐었는데 아마 계속 늘려인다 해서 아마 2025년도에 유럽 배터리 생산 능력이 결국에는 2030년에는 48배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그 유럽 배터리가 계속 뭐 전기차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SKC가 이거에 발맞춰서 증설을 결정을 해서 아마 수혜가 전망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실리콘 응급제 또 지분 투자권도 결국에는 폴란드 동박 공장 인근에 일단은 건설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생산 능력, 초기 생산 능력 1,200톤을 2025년까지는 7배 이상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리고 경쟁사 대비 과다한 저평가해가지고
이제 경쟁사가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솔루스 첨단 소재거든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그다음에 네.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많이 올랐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두 종목은 갔는데 이제 SKC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 해서 저평가다 했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SK 넥슬이 상장 우려 등으로 일단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별로 안 좋았는데 현재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재무거래 안정성 이런 여러 가지 아마 제도는 어떤 방안이 있기 때문에 SKC는 동박 시장과 전기차의 높은 성장성을 고려하여 향후에 증설 물량을 가치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목표가를 3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계 배터리 수급은 계속 늘어나는 거 볼 수 있고요. 유럽 배터리 상당 정도 늘어나고 있고 동박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국내 동박 업체의 상산의 추이 전망 보면은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최고고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SKC인데 SKC가 조만간에 아마 일진 머티리얼즈를 따라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봐가지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죠. SKC는 투시는 그렇네요. 이제 팔고 아마 연기금도 팔았지만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가지고 올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도 일단 보시면은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고 20만 원까지 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가 타겟을 하는 저는 가격대는 18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에 사면은 아마 이 종목은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SKC 제가 추천을 했고 일단은 오늘 일부의 투자 노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까지 디테일하게 살펴봤습니다. 아까 그 전에 증권가 이 상향 종목들 한번 다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보면 전체적으로 1.8% 하락은 하긴 했는데 LG 이노텍은 오늘 40만 원을 또 올리셨다고 하셨고 네. 보게 되면 SK전에 골프전유 7.3% 하락을 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종목을 사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잘 가고 있는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을 사는 게 좋을까요? SKC가. 일단 이제 적정 주가를 올렸는데도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거는 네. 뭔가 이제 그동안에 원래 올라온 거를 아마 애널리스트가 늦게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왜냐면은 처음에 퍼스트 무버가 중요하거든요. 퍼스트 무버. 퍼스트 무버가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 계속 뭐 목표가가 뭐 있어 뭡니까 현상 유지 바이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 의견이 바뀌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뀌는 게 예를 들어서 나는 중립에서 매수로 바뀌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아웃퍼폼을 바뀐다든가. 그리고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매도라든가 이런 의견에서 바뀌는 게 이제 전환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퍼스트 무버예요. 오히려 근데 나머지는 전환점이 이제 중요한 거군요. 폴로우가 되겠죠. 이제 네. 폴로우가 이제 어네스트가 누가 하면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계속 추정자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보다는 빅 무버라고 이제 목표가나 이런 게 갑자기 30% 이상 올리는 게 있어요. 뭐 지난번에 LNF는 거의 50% 이상 올렸거든요. 그래서 오른 거거든요. 네. 전에 뭐 SDI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우리가 퍼스트 무버도 찾고 그다음에 동시에 엔드죠. 퍼스트 무버 앤드 빅 무버. 그러니까 목표가를 거의 뭐 30% 이상 올리는 이런 레포트가 나오면은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뭐 뉴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이트에 있는데 네. 사이트 이제 유료 사이트가 있죠. 뭐 FM 가이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거 보면 쉽게 알 수 있고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는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나오는 거는 뭐 대충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뭐 한경이라든가 매경에 또 우리가 레포트를 볼 수가 있고요. 네이버에 볼 수가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거는 레포트가 한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네이버의 뉴스는 거의 다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돈이 들지만 이제 그런 게 FM 가이드에는 전체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어널리스트나 우리 매니저는 다 그거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종목들 우리가 위주로 하시면은 일단은 성공할 수 있다. 꿀팁이네요. 정점중과 네, 상향 종목을 네. 보면서도 목표가를 확 올리거나.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중립에서 오른 매수로 거는 이미 가거나. 오른 거는 반영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올리는 네. 거죠. 그런 것들은 할 수 없이. 좋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세세한 전략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코너는 상담소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종목 고민
고민,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찬찬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톡하늘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했던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동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복 만땅님께서 IOK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네요. 마치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마치님과 규동님 들어오셨는데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담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고민은 카페24입니다. 매수가는 41,000원, 비중은 15% 담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카페24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1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6% 하락을 한 가운데 장초반 24,450원에 시작했던 시초가가 장초반에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25,000원 선을 뚫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폭을 보였습니다. 네, 24,1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1.6% 하락한 가운데 카페24 매수가는 41,000원이라고 하십니다. 비중 15%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카페24 사실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종목이 한때는 뭐 8월 달에는 58,000원까지도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반토막 정도 난 것 같아요. 반토막 네. 이제 더 내려왔는데 네. 사실 이 종목이 이제 우리 여기 이 RSI를 보시면은 이때가 10월 7일이었거든요. 10월 초에 보면은 이제 바닥을 쳤어요. 쳐가지고 단기적으로 한 27,000원대에서 31,000원, 2,000까지 단기적으로 상승을 다시 이제 빠졌는데 지금 이 종목은 다시 RSI가 오늘 다시 저수지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는 거의 바닥이에요. 그리고 카페24 자체가 종목이 뭐 나쁜 종목이 아니거든요. 한번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24 살펴보고 계십니다. 카페24 보시면은 이 종목이 매출액이 일단은 올해 2,820억으로 되면서 이제 실적이 적자 전환이 예상이 돼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아마 그렇네요. 적자 전환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계속 안 좋은데 이 종목의 부채 비율은 70%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유보율이 거의 2,000%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제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보면 이제 무상증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뭐 무상증자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카페24가 일단은 올해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거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RSI가 일단 거의 뭐 좀 저수지로 다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뭐 매도하기보다는 일단은 보유를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고요. 이분이고 지금 비중이 15%잖아요. 아마 41,000원인데 일단은 뭐 비중을 제가 볼 때는 5% 정도 더 늘려서 바닥에서 좀 사서 일단은 이제 평단을 낮추는 것도 필요한데 제가 이런 어떤 추가 매수를 말씀드릴 때는 이게 같은 계좌에 사시면 안 되고 증권사 뭐 여러 개 있으면 계좌를 하나 트셔가지고 이거 트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일단은 좀 저점에 사서 이제 매수 매도를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수익을 취하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섞어버리면은 그냥 파란불이 나올 때는 기분이 나쁜데 내가 그래서 네. 다른 증권사 계좌를 하면은 또 이익이 나서 팔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뭐라 그러나 단타 이게 이제 박스권 단타라고 그러거든요. 네. 매매를 좀 활발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전략을 저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크게 손해 본 종목들은 일단은 물타기를 해서 물타기를 추가 매수를 하지만 같은 계좌보다는 타 계좌 뭐 두 개를 계좌를 뭐 두 개, 세 개 트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RSI가 저수질 때 매수해가지고 기다리면은 분명히 뭐 1%도 2%도 분명히 수익을 주는 그런 그 모양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실적이 아마 내년도에 많이 다시 턴 어라운드 되면은 아마 뭐 4만 원 이상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종목인데 이런 어떤 적자 전환이 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해서 좋은 얘기는 못 드리지만 일단은 거의 바닥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페24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마켓 코리아입니다. 매수가는 11,500원, 비중이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아이마켓 코리아 오늘의 종가 상황은 4.2%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200원에 종가를 형성했었는데요. 장 초반에 1,750원까지 소폭의 상승세 보여줬다가 다시 이내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1,200원까지 빠진 가운데 4.2% 오늘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네요. 매수가는 11,500원, 비중은 1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들 뭐 매수 타임은 나쁘진 않았었어요. 나쁘진 않았고 언제 사셨냐면은 아마 11,500원 요 선이거든요. 요 선인데 네. 이쪽 선에 샀으니까 제가 볼 때는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올라갈 때 사신 거거든요. 사실 최근에 샀다면은 아마 이 부분에서 사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아마 요 부분에서 산 것 같아요. 요 네. 부분에 산 것 같은데 요 부분에 사가지고 이제 이게 올라가는 이게 모습이거든요. 여기서요. 이게 보시면은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제 볼벤의 상단에 맞고서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때 힘을 못 썼는데 아이마켓 코리아는 아시다시피 이 종목이 원래 그 삼성물산에서 분사한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회사가 처음에는 분사하면서 이제 삼성의 물량을 많이 받았었어요. 하다가 최근에 이제 뭐 삼성하고 이제 매출 비중 점점 이제 낮추면서 어쨌든 아이마켓 코리아는 이런 어떤 굉장히 뭐 유망한 어떤 업종이에요. 뭐 업종보다는 이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MRO 사업이라든가 안영케어,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충전 바이오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 제가 이제 메모장에 보시면은 이런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9월 9일 날 올랐거든요. 그때 네. 이제 상승률 16위 종목이에요. 오. 13% 올랐거든요. 9월 9일 날. 그러고 나서 이제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도 일단은 어떤 조상님들이 좀 이렇게 올려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빠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어제 빠진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이 기업 자체가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 장 전체가 어떤 흐름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은 오늘은 좀 4%대 빠졌지만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RSI가 좀 더 지금 그 아래 30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하락할 수는 있어요. 하락할 수 있는데 이제 RSI가 어느 정도 바닥인 왔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오늘 워낙 빠져서 사실 그렇게 된 거지 충분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진이 있다. 역시 9월 9일 날 이게 의미가 있는 상승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배당이 있었어요. 배당락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빠졌는데 충분히 지금 매매 어떤 거래량을 봐서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때 이 9월 9일 날 상승한 이 세력들이 분명히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마켓 코리아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오케이입니다. 매수가는 2,280원, 비중은 5%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죠. 1,52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10% 하락을 하는 모습의 아이오케이였고요. 장 초반 1,705원에서 시작했던 시초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1,52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아이오케이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가는 2,280원이네요. 네, 아이오케이 이분이 이제 고점에서 잡으셨죠. 2,080원인데 이 종목은 이제 왜 올랐냐면 이제 지옥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소속사가 이제 김현주의 소속사가 아이오케이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의 맞습니다. 변호사 주인공은 김현주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걸로 해서 부각이 돼서 올랐는데 22일 오르고서 이제 계속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데 이분도 아마 2,080원이면은 언제 사셨나?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그죠? 잠깐만요. 이게 3일 날 사신 것 같네요. 그렇죠? 23일 날. 그러니까 22일 날 급등할 때 사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런 테마주라는 이렇게 한번 이날 어떻습니까? 17일 날 오르고 그다음에 18일 조정, 그다음에 19일 날 또 올랐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2일 날 이제 갑자기 상한가를 기록하고 종가는 15%대에서 이제 끝났는데 네. 이때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신 것 같아요. 이날 이제 흐름 보고서. 그러다가 이제 조정을 받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다시 한번 15%대에서 이제 끝났는데 이때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신 것 같아요. 이날 이제 흐름 보고서. 그러다가 이제 조정을 받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다시 한번 15%대에서 이제 끝났는데 이때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신 것 같아요. 이날 이제 흐름 보고서. 그러다가 이제 조정을 받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못 쓰고 해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도 아직은 그 바닥은 치지 않았어요. 바닥은 네, 치지 최근에 않았고. 전환사채 발행 때문에 예, 그래서 26일 보면은 날 하락을 이 많이 종목도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 RSI가 꺾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때 처음에 꺾였을 때는 사실은 이때는 뭐 매도라고 말 수는 없지만 이제 두 번째 뭐 여기서 또 모도로 꺾였잖아요. 근데 이때가 이제 사실 이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이날 있잖아요. 26일 날은 네.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저점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30원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네. 일단은 매도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테마주들은 이런 이제 테마주들은 어떤 뭐 김현재 소속사다 뭐 이렇게 해서 오른 종목들은 또 빠질 때는 엄청나게 빼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 종목이 죽는 건 아니에요. 또 어느 정도 또 2,520원이 고가면 거의 반토막을 내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1,260원, 1,300원까지도 뺄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면 거의 반토막 나는 건데 그러나 반토막이 나더라도 다시 또 올리거든요. 올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선물의 경우에 이제 주식은 선물의 경우는 보통 이제 절반의 법칙이 있어요. 절반의 법칙. 이게 뭐냐면은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절반 정도는 하락하거나 반등을 해요. 선물에서. 근데 주식에서는 그게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대충 예측할 때 하락폭의 이제 절반 정도는 이제 반등을 기대를 하는데 아직 하락의 바닥을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계산이 안 되는. 대체적으로 최근에는 뭐 한 40%까지 빼는 도 있고 고점 대비 가격이 40% 아니면 절반 어떤 거는 뭐 60%까지도 빼는 종목도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뭐 저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에코프로 HN 그 종목이 거의 뭐 고점 대비 한 60%까지 빠진 상태에서 그때 제가 상담을 해드렸어요. 이게 분명히 이 종목은 약 올리는 종목인데 일단은 오전에 올릴 때는 팔고 나와라. 그래서 이게 한 96,000원, 8까지 갔었어요. 그때 제가 최근에 그러다가 다시 지금 83,000원까지 빠졌거든요. 에코프로 HN.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좀 다시 반등을 리바운딩 할 때 그때 좀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손절도 늦었고 어차피 리바운딩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이 종목도 오르려면은 충분히 또 그 가격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이런 아이오케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전부 다 이런 그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 갈아타봐야 또 이런 가격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괜히 종목 갈아타봐야 수수료만 더 나오고 세금만 나오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가지는 종목은 지금은 이제 손절을 하는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는 수밖에 없다. 그럼 버티는 기간이 최고 6개월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손절하고서 그냥 뭐 손해 보는 것보다는 내가 희망을 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했을 때 지옥이라는 게 지금 뭐 계속 인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뭔가 계속 오징어 게임처럼 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제 또 우리 코로나가 좀 더 이렇게 약화되고 이러면 또 그런 쪽으로 엔터 쪽 이런 콘텐츠 쪽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그 손절이 이미 늦었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기다리는 게 좋은데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비중이 만약에 뭐 15% 20%는 문제가 되겠지만 5%면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IOK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듣고요. 1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2부 때 난세용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